네, 조합장님, 그 민물장어 양식업계가 과잉 생산으로 현재 유통 대란에 빠져서 이 원가 이하의 판매하는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데요. 오늘 그 원인과 처방에 대해서 대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진단하십니까? 예, 첫째가 우리 조합의 4년 동안의 잘못된 입식 정책의 운영이어서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취업 입식 정책이 무엇이고 또 어떤 게 잘못됐으며 어떻게 해야 올바른 입식 정책이 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우리나라의 이제 민물장어의 취어의 자급률은 20%에서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족한 양을 수입을 해야 하는데 합쳐서 100%만 돼야 하는데 이게 연중 무제한으로 이렇게 입식을 제한하지 않고 풀어놨기 때문에 소요량의 150%에서 200%가 수입이 됨으로 인해서 바로 입식량은 바로 생산량을 결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잉 생산이 되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유통 대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두 번째 원인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원인은 우리나라의 양식 기술이 이미 실질적으로는 한 10년 전부터 일본을 앞설 정도고 일본 사람들도 한 3년 전부터 자기들이 이것을 보고 쇼크를 받았다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실뱀장어 1kg가 들어오면은 1톤의 생산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1, 2, 3미까지 크게 기르기 때문에 기존보다도 재고량, 생산량이 2배, 3배가 이렇게 늘어나서 그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세 번째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제 세 번째 원인은 양어장이 그동안에 많이 늘어나서 조합에서 이제 수급 조절하기에 통제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불어났다 이런 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네 번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의 이제 사이티스를 악용해서 한강환경청이나 낙동강 또 영산강 환경청을 통해서 유럽산 성망과 중간 종묘가 14년도에 650톤 또 이어서 계속 연중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것이 하나의 큰 원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이티스를 악용해서 유럽산 성만과 또 중간 종묘가 무제한 들어왔다는데 이걸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이제 우리 양만업자들은 아시는 분은 알고 모르는 분은 모르는데 원래 이제 이 사이티스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EU에서 먼저 제안을 했는데요. 그 멸종 어종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유럽산 뱀장어를 이렇다면은 치어를 국제 간의 거래를 금하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취지하고는 전혀 다르게 EU에 가입하지 않는 EU가 전체적으로 한 40개 국가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입하지 않는 나라가 한 17국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튀니지, 모로코, 알제니아 이런 곳에서 자연산 성어를 잡아서 그냥 그 사이티스를 악용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수출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원래의 취지대로 한다면은 그 어족 보호를 위해서 이것은 성어를 안 잡아야 합니다. 안 잡아야 하는데 거기에서 EU에 가입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다면 그걸 무시하고 잡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정 간섭을 할 수는 없어요. 상대국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나라에 오는 것을 우리는 사이티스의 그 원래의 취지대로 막아야 하는데 이걸 지금까지 편법적으로 불법적으로 승인을 해서 자연산 장어도 많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중간 종묘가 또 성어가 양식산 이 성만이 지금도 매일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이번에 조합장이 첫째 권한으로 11년도에 이식 승인해서 그냥 막아버렸습니다. 그게 하나의 큰 성과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원인도 있을까요? 다섯째는 흔히 어떤 좋지 않은 현상 이렇게 유통 대란이 나면은 모든 사람들은 책임을 남에게 돌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책임은 스스로 우리 내부에 있다, 우리 조합원들에게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유통 대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대의기군 이사회나 대의원총회에서 아니면은 전 조합원 간담회에서 이렇게 하자 하면은 그것을 지켜줘야 하는데 신의를 저버리고 이것을 정반대로 다른 사람이 출하를 안 할 때 내 것만이라도 이렇게 홍수 출하를 해버리자 해서 그런 이기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적이라고 원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진단에 대한 처방은 또 무엇입니까? 예, 그렇죠. 이제 이것은 확실하게 모든 어떤 현상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에 대한 처방이 확실하게 있죠. 입식 제도를 3월 15일이나 3월 말까지로 제한을 한 다음에 모든 고기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월에서 3월 15일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2월 말경에 치어가 나오는 이런 작황을 보거나 우리나라의 그 양만업자들이 입식 현황을 본 다음에 부족하다면은 한 달 정도 이렇게 협의해서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충분히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완전히 문을 닫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입식량이 금년도의 생산량을 결정하게 하고 그 생산량에 의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수급 정책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책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 입식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이번에 이제 국회에 11월 17일 날 수산물 유통에 관한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안이라고 해가지고 17일 날 통과되고 12월 2일 날 대통령이 공포를 해서 6월 2일부터 이걸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그동안에 이제 99년도에 협동조합에서 농어민들이 이제 그 유통상인들의 꼬들림에 빠져가지고 굳이 입한장에 가서 뭘 이래 우리가 어민들이 생산한 물건을 팔 필요가 있느냐 귀찮게 그러면 뭐 수수료 내고 그럴 뿐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한 17년 그 폐지 자유화 물결을 타고 이제 폐지를 했어요. 그래놓고 17년이 흘러서 지금 기이한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농어민은 힘들고 또 협동조합도 입한장을 잘 이용하니까 힘든데 유통상인만 부자가 되고 살이 찌고 이제 갑질을 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6년 전부터 이제 국회에 이런 민물장어에 대해서 지난 20년간 3만 톤의 중국산어가 들어왔는데 최종 소비진 식당에서 이걸 중국산으로 요리했다고 표시하게 돼 있어요, 법이. 그런데 한 마리도 표시하지 않고 있다. 이런 현상을 제가 고발을 하고 또 짱어 하면은 짱어가 좋기는 좋은데 이 소비자들이 항생제인지 불안하다. 이거 또 중국산이 섞였는지 안 섞였는지 모른다. 그래서 이번에 이 법에 의해서 장내 거래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입한장에서만 거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제도는 우리가 이제 출하 10일 전에 조합에서 출하할 고기를 한 건 한 건 국제 기준에 의해서 항생제와 중금속 이 안전성 검사를 한 건 한 건 해가지고 합격한 짱어만 조합으로 입한장을 출하를 해서 경매 자유 경매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또 유통상인에게 공급하는 개통 출하가 되겠습니다. 개통 출하, 입한장 출하를 하게 되면은 소위 이제 가격 정보에 어두운 이 생산자들을 일단 보호를 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 또 위생적인 먹거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제 유통 상인들의 이 횡포를 사라지고 유통 질서가 바로 서는 혁명적인 하나의 조치이고 전국의 모든 협동조합에서 우리가 이번에 1호로 이 법을 통과를 해서 수협의 전국 조합장들과 또 어민들이 이 성공된 제도의 그 정착을 지금 염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 조합이 정한 위판장에서 거래한다고 하셨는데 이 수산물 유통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의 건 이 장내 거래를 의무화하는 건 어떤 제도죠? 네, 지금 현재 우리 유통 그 문란의 질서를 보면은 첫째가 이제 가격 우려측입니다. 가격이 일정한이 없고 그 현장에서 사정을 봐가지고 그냥 그 갑질을 하면서 가격을 우려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제 통작업이라고 실뱀장어 한 마리에 뭐 3, 4천 하는데 이런 것을 전혀 쳐주지 않고 그냥 통째로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심각한 것이 이렇게 피땀 흘리고 전부 현찰을 넣어서 이렇게 생산을 해 놓으면 예상으로 가져가 가지고 뭐 3개월, 2개월간 돈 주지 않고 심지어는 돈을 떼어버리는 그런 금액이 우리 업계에 약 1,000억 정도가 현재 됩니다. 이대로 간다면은 정말 이 업계는 전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법이 실시됨으로 인해서 이제 유통상인들이 중매인으로 등록을 하게 되는데 담보나 현금을 이제 입보하지 않으면은 그 중매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조합에서 받아서 조합에서 지불하는 돈 떼일 일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그 홍보를 많이 해야 하는데 이 자조금도 입한장을 거래하는 장어에 대해서 1kg에 뭐 100원이라든가 2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조금을 뭐 한 20억 정도 조성을 하면 이것을 이제 국가로부터 또 한 20억 정도 받아서 한 40억 규모로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스템이고 꼭 해야 할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위판장 거래를 하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고 또 새로운 질서에 대해서 불편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조합원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조합장님께서 좀 납득이 가도록 설명 좀 해주시죠. 흔히 이제 모든 게 그러거든요. 속된 말로 이제 뭐 구더리 무서워서 뭐 된장을 못한다, 장을 못한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 하나의 그런 뭐 불편하다 그런 것 때문에 본질적인 중요한 것을 하지 않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제 그 입판료, 수수료 이런 거를 적은 그런 불편한 것을 하면 뱀장어 1kg에 1,000원만 제값을 받아도 그 몇 배에 대한 보상이 될 뿐만 아니라 일본과 제가 2008년에서 12년 그 조합장을 할 때는 이 유통질서를 바로 잡아서 일본과 똑같은 가격을 항상 받거나 1,000원씩 더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통질서가 현재 무너짐으로 해서 1kg에 15,000원을 더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 정착이 되면 이제 우리가 정당한 가격을 받고 또 유통상인이 그 폭리를 취하는 부분을 생산자와 소비자 또 유통상인도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되기 때문에 다소의 그런 불편함이라든가 수수료에 아끼게 되면 소탐대시라는 그런 결과가 아마 될 것입니다. 네, 위판장은 어디에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리고 저는 또 위판장은 전라남도에 둘 수밖에 없는지도 궁금한데요. 이제 우리 조합원들이 확실히 이해해야 오해가 없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을 또 다 잘 알고 있고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라남도의 생산 어가가 60% 이상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충청도, 전라북도, 경기도, 전국, 제주도까지 이제 그 우리 400개 업체 이상이 있는데 이렇게 전라남도에 한 60%가 있다 보니까 전라남도에 있는 지자체나 도 당국은 우리 이 양말업을 잘 이해하고 또 우리가 이런 입한장이라든가 종합 유통 가공 시설을 하려면 정부의 보조를 얻어내야 합니다. 약 100억 정도를. 그런데 타 도에서는 전혀 이해도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냐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를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전라남도에서도 왜 하필 그 영암에 민물장어 종합유통가공센터와 또 주 위판장이 운영되는가에 대해서 아무래도 조합원의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시원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아주 좋은 질문을 이기에 제가 고향이 영암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암에다가 이렇게 하게 되니까 우리 조합원들이 조합장이 고향이 영암이니까 영암에도 하지 않느냐 그런 오해가 있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과 이제 다른 이야기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전라남도에다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설명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전라남도이면 전라남도의 가장 중심지가 어디냐? 영암하고 나주 지역입니다. 콤파스를 이렇게 돌리면은 그리고 이제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나주에 우리 이사들과 같이 혁신단지 공단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땅값이 평당에 한 60만 원인데 지방 보조를 30%를 받더라도 18만 원. 그러면 땅값이 42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소하려고 하고도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나주시에서 그 보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지방비를 30%를 내야 하는데 이중 보조니까
뭐 지방비, 도비, 국비를 못 하겠다, 추진을 못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저하고 우리 이사진들이 나주와 영암하고 한평의 경계 지점에 이렇게 장소를 물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치 나주에서 2km 정도 되는 지점에 영암에 그 마한 문화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영암의 군수가 이제 그걸 보더니 한 5만 평 정도 되는데 저에게 이제 그럼 뭐 회장님 이거 10,000평 정도 이것을 문화유적지를 해제해서 도지사님한테 승인을 받아서 이거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도 이제 그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의 이사들 임원들하고 그 이야기를 해서 추진을 막상 하려고 보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화유적지를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우리 실무자들하고 관련자들에게 그러면은 나주에 가까운 인접 지역의 국유지나 또 뭐 어떤 땅이 있으면 구해봐라 했더니 도저히 구할 수가 없어요. 첫째가 이제 물리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10,000평을 이렇게 구하려고 보면은 소유주가 여럿입니다. 그럼 그 중에서는 어느 가격에 판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더 주라 이런 것을 조정하려고 보면은 몇 년이 걸리고 또 이제 이 10,000평을 이렇게 도로, 4차선 접근로, 또 상하수도, 전기시설, 또 하수 종말 처리장 이 시설을 하려고 보면은 민원이 발생하게 되고 3년 이상 이렇게 걸립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영암의 그 수산을 관리하는 환경과에서 영암에 식품 가공 공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한 10,000평이 이렇게 전부 조성된 공단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영암 읍내인데 땅값도 원래 조성 비용이 한 평당 35만 원 정도 이렇게 드는데 19만 원이라는 거예요. 군수께서 그 땅을 30%를 자기들이 보조를 하고 도비, 국비를 다 이제 그 확보를 하면 그때 가서 땅을 돈 주고 사라. 쉽게 이야기해서 가계약을 해서 이걸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파격적인 제의를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저희들이 이 법률을 이제 통과시켜 가지고 공포를 하게 되는데 해수부에서 도대체 우리 민물장어 양식 수협에서는 입판장도 준비 안 되고 아무것도 준비 안 되고 왜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느냐 무조건 이렇게 이야기는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준비된 것을 하나의 대안으로 내놔야 하기 때문에 이걸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전라남도가 이게 이제 중심지인데 전라남도에는 해야 하지만은 전국적으로 경상도에서 또 기르는 분도 있고 전라도에서 이제 동부권인 또 이제 뭐 순천 또 이제 고흥, 보성 또 자흥, 강진, 해남 이쪽에서 기른 분들은 저 영광이 저 구석지인데 영광 사람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거기다 해석해 좋겠지만은 전국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접근성에 있어서 가장 그 객관적인 적지다 영암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사님들이 상당히 뭐 아까쯤에 지역 감정을 유발해갖고 이야기했어서 그때 표결을 할 수가 있었지만 통과할 수가 있었지만 제가 우리 조합원들의 화합을 위해서 한 달 쉬었다 하자. 그리고 좋은 대안이 있으면 한번 내봐라. 이렇게 해서 합리적인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사에서 그냥 아주 절대적으로 또 대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이렇게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조합원들은 더 이상 이런 점에 대해서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 또 지역 감정을 유발하는데 이제 그 좀 그만두고 어떻게 하면 유통 질서를 회복을 해서 우리가 돈 버는 우리 민물장어 양식 업계가 되겠느냐 이 본질적인 것에 뭔가 좀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들어보니까 정말 깊은 사정과 뜻이 있었네요. 그렇죠. 여러 가지 항상 일을
조합장은 추진할 때 공명제에 대한 대의 명분에 맞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후유증이 발생하지요. 네, 그러면 이 영암 외에 뭐 다른 뭐 충청도라던가 경기도라던가 뭐 다른 지역에는 또 어떤 조치를 취하실 건지. 네,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전라남도를 제외한 고창 지역을 해서 전라북도, 충청도, 수도권 지역을 위해서 또 경상도 지역에 다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고창에서 충청도 사이에 간이 입판장을 운영하고 경인 지역은 지금 일산에 이미 조성이 만들어져 있는 직판장을 입판장으로 운영을 하고 필요하다면 경상도 쪽에도 경상도 쪽에 조합원을 위해서 입판장을 설치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왜 굳이 의무자조회를 조직해야 하는 거죠? 이제 아까 전에 말씀했다시피 새로운 소비를 늘리고 또 이제 우리 업계에 이 유통 대란이 일어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소비의 형태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일본의 예를 들자면은 간접 소비, 쉽게 이야기해 설명을 하자면은 안전성 검사를 거친 그 품질 좋은 짱어를 바로 할복을 해서 이것을 열로 히팅을 해가지고 기호성에 맞게 가령 우리나라 같은 뭐 복분자 그 이제 소스를 한다든가 인삼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기호성에 맞는 이 양념장을 발라서 위생적으로 이렇게 구운 다음에 영하 150도로 급냉을 시켜가지고 이것을 이제 마트나 또 백화점을 통해서 가정에서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도 저렴한 가격으로 요리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해야 이제 과잉 생산이 된다든가 비수기 때 이거를 가공을 해서 냉동창고에 넣었다가 이것을 성수기 때 풀어내면 가격 안정도 되고 유통 대란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이 홍보를 해서 이제 소비자를 이를테면 그 유도를 하고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홍보의 중요성은 뭐 말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제 이걸 저희들하고 농협하고 이 수협하고는 10대 1 규모가 되고 축협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축산업하고 수산업은 1대 1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이 소나 돼지, 닭 여기에다가 지원하는 홍보비 쪽의 자조금은 35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수산업계는 통틀어서 40억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홍보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고 전문성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제가 이렇게 자세히 좀 들춰봤더니 전부 소하고 돼지는 의무 자조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임의 자조회라는 건 낼 사람은 내고 안 낼 사람은 안 내고 그래서 그 액수도 소액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미 의무 자조회를 만들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우리 대의원총회에서 장어 1kg를 판매하는데 100원씩 내자. 이것은 바로 환산하면 장어 한 포에 1,000원씩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15억에서 20억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해수부 장관이나 또 그 수산실장께서 국장께서 이거에 대해서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의무 자조회를 하게 되면 20억을 자기들이 증액을 할 테니 우리가 가서 기획재정부나 또 국회에서 예결위에서 우리가 확보해 오면 우리에게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금년에 이 그 생산자 단체에서 자기들이 목소리를 안 냈다면은 이미 확보를 해서 내년부터 40억 규모로 홍보를 했어야 하는데 제가 업계 화합을 위해서 또 이번에 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 그냥 조용한 이 법안 먼저 통과해놓고 보자 하고 이제 이것을 그냥 묻어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법안도 통과되고 또 어떤 가치보다도 지금 현재 유통 대란에 처해 있는 어려운 우리에 처해 있는 우리 업계를 위해서 몇몇 사람의 사익을 위해서 입장을 위해서 이렇다면은 그런 형태를 계속 방관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사회하고 대의원 총회를 통해서 그 문제를 내부 정리를 해서 의무 자조회를 해가지고 이제 홍보비를 늘려서
우리의 이 유통 대란 또 소비 형태의 변화 그래서 우리가 이 양만업이 돈 버는 양만업을 만드는데 꼭 극복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이렇게 마찰이 있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하려고 합니다. 네, 아까 출자금을 좀 증대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출자금을 증대해야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정말로 어렵지만 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되면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덕 육독 상인, 또 미안하지만 사료업자들, 또 아까쯤에 그 치어를 팔아먹는 사람들. 네네. 이 사람들 우리들이 죽든지 살든지 간에 자기 이익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려면은 첫째 이제 모든 것이 우리 조합은 수협법에 따르게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총 출자금이 40억밖에 되질 않아요. 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돈을 벌어서 적립해 놓는 한 30억에서 70억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모든 것이 이 출자금 또 자기 자본금의 몇 프로만 투자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대출을 하더라도 현재 15억 이상을 1인당 못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출자금을 늘리면 우리가 상호금융을 통해서 돈 장사도 일개 업체에 30억 이렇게 하고 우리 조합원들도 양식 비용이라든가 이 유통에 대한 그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모든 것은 출자금에서부터 시작을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조합원들이 자기 양어장에 시설을 보일러를 한다, 또 어느 시설을 해야 고기를 꼭 키울 수 있다 하는 것처럼 네. 이제는 모든 것을 조합을 통해서 출자금을 늘리고 조합으로 뭉쳐져야만이 이런 유통의 문제를 해결해서 돈 버는 네. 이 양만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이 업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 어려울수록 뭉치고 할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출자금을 증대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조회 구성을 놓고 일부 조합원들께서 궁금해 하시는데 이 생산자 단체와 조합과의 관계를 좀 잘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는 이 법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우리 조합원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정말 암적인 부분은 수술을 해야 하거든요. 네. 원래 이제 우리 그 수협이 생긴 지가 한 23년 됐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내수면 협회에 회장으로서 90%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발달이 되어서 우리 수협을 만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 수협 자체가 가장 큰 생산자 단체 대표 단체예요. 네. 그런데 이제 한 10몇 년 흐르다 보니까 제가 이 생산자 단체를 내가 만든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원래 취지하고는 다르게 이 생산자 단체는 절대로 그 제도권으로 들어오거나 사단법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게 되면은 원래 취지는 조합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회장을 하면서 이걸 만들어 놨어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생산자 단체를 만들었던 우리 업계의 원로들이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이거를 사단법인을 만들지 말라 했는데 이 당시에 이걸 만들었던 사람이 불법적으로 네. 그러니까 모든 단체라고 하는 것은 회의를 통해서 돼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회의를 하려면은 과반수가 모여서 과반수 찬성한다는 정족수라는 거 있어요. 네. 이걸 무시하고 해가지고 조합장이 되기 위해서 그걸 한 다음에 또 조합장이 된 다음에는 자기가 조합장과 생산자 단체장과 자조회 회장까지 다 하고 이제 조합장이 끝나가지고는 또다시 민물고기 연합회장이란 아무 대표성도 누가 인정해주고 허락 안 했는데 해가지고 이 업계에 자기들이 마치 대표이냐 해가지고 유령 단체가 해서 이 업계를 아주 혼란하게 하고 또 몇몇 사람이 사익을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업계에 엄청난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번에만큼은 과감하게 이사회나 대의원들의 뜻을 물어서 이것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혹시 대형업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지? 어느 사회나 가진 자, 또 있는 자, 또 부자들이 사회적인 책무, 이제 그걸 영어로 말하자면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는데 이 업계가 과거에 잘 될 때는 대의업자들이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돈도 많이 내고 참여도 많이 하고 다 해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업계는 현재 그렇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형업자들, 조합이 잘 되면 이 일이 잘 되면 제일 이익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물론 협조를 해주신 분도 있지만은 지금 현재 그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에서 결의한 내용을 따라주지 않으면서 뒤에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업계를 위해서나 또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정말 앞장서서 이렇게 솔선수범해 줬으면 하는 마음을 이제 그냥 솔직하게 한번 말을 하고 좀 이것이 좀 바꿔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조합원들께 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지금도 생산에 얽매이고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은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매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도 돈을 지금 못 벌어요.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또 어려워도 이제 조합을 통해서 뭉치지 않으면 이런 유통 대란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께서 어렵더라도 조금 힘들더라도 이렇게 이런 새로운 제도 장내 거래 입한장을 하는데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참고 협조하면은 좋은 결과가 이익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대표 기관인 대의원총회의 뜻을 결의를 좀 철저하게 지켜주고 단합을 해줍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간절하게 정말 호소하고 싶습니다. 네, 조합장님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감사드립니다.